오늘 하루 서두르지 않아도 됐는데 서둘렀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더 빨리 움직였다면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단단한 상태였더라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빠른 것이 정답인지 아니면 버티는 것이 정답인지.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그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판옥선이 말한다. 빠른 배보다 버티는 배가 남는다. 저는 이순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승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왜 저는 빠른 배 대신 튼튼한 배를 택했는지 그 이유를 오늘 천천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를 고를 때 사람들은 의뢰 묻습니다. 얼마나 빠르냐고, 얼마나 멀리 가느냐고. 그건 당연한 질문입니다. 빠른 것은 눈에 보이니까요. 속도는 증명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것을 먼저 물었습니다. 이 배는 얼마나 버티는가? 파도가 옆에서 치고 들어올 때 이 배의 이음새는 풀리지 않는가? 무거운 것을 실어도 무게중심이 흔들리지 않는가? 부딪히고 난 뒤에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이 저를 판옥선으로 이끌었습니다. 빠름의 유혹은 강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빨리 해결하면 좋겠다. 빨리 답이 나오면 좋겠다.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가면 좋겠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누구에게도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빠르게 달리던 것들이 충격 하나에 먼저 부서지는 것을. 배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대개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큰 파도 하나로 뒤집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이음새가 조금씩 풀릴 때입니다.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들 때입니다. 눈치채지 못한 채 오래 방치된 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깊이 가라앉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튼튼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구조를 먼저 살폈습니다. 속도는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빠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빠른 배는 가볍습니다. 가볍기 위해 두꺼운 것을 포기합니다. 가볍기 위해 여분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가볍기 위해 여유를 줄입니다. 그래서 빠른 배는 충격에 약합니다. 부딪히면 가벼웠던 만큼 쉽게 깨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해결하려다 보면 깊이를 포기하게 됩니다. 빨리 답을 내려다 보면 생각할 여유를 내려놓게 됩니다. 빨리 넘어가려다 보면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빨라지고, 그렇게 얇아지고, 그렇게 어느 순간 작은 말 하나에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빠름의 비용입니다. 저는 그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느리더라도 두껍고 단단한 것을 택했습니다. 일부 마음에도 선체가 있다. 배에는 선체가 있습니다. 배의 몸통입니다. 선체가 단단해야 그 위에 무엇이든 실을 수 있습니다. 선체가 약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선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아주 작고 단순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에 잠을 자는 것, 때가 되면 밥을 먹는 것,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것,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주변을 정리하는 것. 이것들이 선체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흔들리면 마음의 이음새가 먼저 풀립니다. 저는 전쟁 중에도 이것을 지키려 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두려움이 몸 안에 쌓입니다. 대단한 각오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해진 것들을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옥선의 선체에는 나무못이 쓰입니다. 쇠못과 달리 나무못은 물에 불면 더 단단해집니다. 파도를 맞을수록, 습기를 머금을수록 이음새가 더 조여집니다. 그것이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물에 오래 있으면 약해질 것 같습니다. 파도를 오래 맞으면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무못은 다릅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오래 맞을수록 더 깊이 박힙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반복이 처음에는 지루합니다. 왜 이것을 매일 해야 하나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그 반복이 사람 안에 쌓여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같은 상황에서 예전보다 덜 흔들리게 됩니다. 전에는 사흘을 앓던 것이 이제는 하루로 지나갑니다. 전에는 그 말 한마디에 이틀을 보내던 것이 이제는 하룻밤이면 내려놓게 됩니다. 전에는 그 소식 하나가 일주일을 무너뜨렸는데 이제는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습관이 쌓이면 더 단단해지는 이음새. 나무못이 물에 불듯이. 그래서 저는 작은 것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점검하는 것, 끼니를 챙기는 것. 그것들이 사람을 붙들어 줍니다. 작은 틈은 작게 시작합니다. 어제 잠을 조금 못 잤습니다. 오늘은 밥을 한 끼 건너뛰었습니다. 며칠째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리해야 하는 것을 미뤘습니다. 약속 하나를 어물어물 넘겼습니다. 하나하나는 별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모이면 이음새가 풀립니다. 그때 작은 한마디가 크게 상처가 됩니다. 그때 사소한 오해가 오래 남습니다. 그때 별것 아닌 실수가 자신을 오래 괴롭힙니다. 그때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 일이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선체에 틈이 생긴 것입니다. 틈을 메우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다시 잠을 자면 됩니다. 다시 밥을 먹으면 됩니다. 다시 움직이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됩니다. 이것이 선체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전투 준비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선체를 자주 점검했습니다.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살폈습니다. 물이 스미고 나서 막는 것보다 스미기 전에 틈을 찾는 것이 낫습니다. 집도 그렇습니다. 고장나기 전에 살피는 집은 오래갑니다. 무너지고 나서 수리하는 집은 고치는데 훨씬 많은 것이 듭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다시 세우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무너지기 전에 매일 조금씩 점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점검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잘 잤는가? 오늘 밥은 먹었는가? 몸이 너무 굳어 있지 않은가? 약속한 것 중 미뤄둔 것이 있는가? 이 질문들을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묻는 것. 그것이 선체를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이부 높이는 힘이 아니라 거리다. 반옥선은 높습니다. 가판이 낮지 않습니다. 그 높이를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높은 것이 왜 좋은가?
내려다볼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달려올 때 한 발 떨어진 자리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무엇이 오는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가득 차버리면 그 길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한 층만 올라가도 시야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들어오는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바로 올라타지 않는 것. 메시지를 읽고 바로 답장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 그것이 높이를 두는 일입니다. 회의에서 누군가가 날선 말을 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서운한 말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확 달려들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응답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내 입장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끝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자리는 얼마나 높은가? 한층 위에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수면 바로 옆에서 물결에 흔들리고 있는가? 한층만 올라가면 달라집니다. 그 말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보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는지 조금 더 보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도 보입니다. 내가 평소라면 이렇게 반응했을까 하는 것도 보입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높이를 유지하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이 냉정하다는 뜻인가? 무관심하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배가 높다고 해서 바다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높기 때문에 오래 바다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낮으면 파도에 쉽게 잠깁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너무 낮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쉽게 잠깁니다. 한 층의 거리, 한 번의 호흡, 잠시 메시지를 내려두는 것,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을 기억하는 것, 잠시 자리를 옮기는 것, 밖에 나가 몇 걸음 걷는 것, 그것이 마음을 보호하는 높이입니다. 그 높이에서 다시 내려갈 때는 이미 보고 온 뒤입니다. 덜 흔들린 상태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말도 조금 달라집니다. 반응도 조금 다르게 됩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 오면 먼저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너무 바짝 붙어 있지는 않은가? 이 거리에서 제대로 보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많은 말 실수를 막아줬습니다. 많은 후회를 줄여줬습니다. 많은 관계를 지켜줬습니다. 높이는 힘의 상징이 아닙니다. 관찰의 자리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거리입니다. 나를 지키고 있어야 상대와 오래 관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잠기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담부 회전 능력, 고집이 아니라 방향 전환. 반옥선의 밑은 평평합니다. 그 덕분에 좁은 곳에서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거의 제자리에서 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냥 배의 특성 아닌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른 것을 생각했습니다. 고집과 방향 전환의 차이를. 고집은 가판이 뾰족한 배입니다. 한 번 달리면 돌기가 어렵습니다. 방향을 바꾸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면 아예 돌지 않고 그냥 직진합니다.
직진하다 보면 보이는 것도 앞밖에 없게 됩니다. 방향 전환은 가판이 평평한 배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천천히 자리에서 돌아섭니다.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 다시 잡습니다.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저도 틀릴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더 보니 달랐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이럴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돌아야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특히 오래 믿어온 것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 앞에서, 특히 체면이 걸린 상황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돌지 않으면 암초로 향합니다. 이미 보이는 암초를 향해 직진하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집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방식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처음에는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그 방식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자꾸 부딪힙니다. 말이 엇갈립니다. 서로 상처를 줍니다. 그때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르게 해봐야겠다. 이 방식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틀렸을 수 있다. 그 말이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선회입니다. 목적지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과 오래 관계하고 싶다는 목적은 같습니다. 다만 오늘의 상황에 맞게 방향을 다시 잡은 것입니다. 늦기 전에 돌아서는 것. 이미 지나왔더라도 지금 도는 것. 반옥선은 제자리에서 돌 수 있습니다. 멀리 돌아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후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천천히 방향을 틀면 됩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대화에서 조금만 다르게 말해보면 됩니다. 오늘의 반응에서 조금만 여유를 두어보면 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배의 밑을 평평하게 만듭니다. 이 한 문장이 제자리에서 돌 수 있게 해줍니다. 노는 말이 아니라 리듬이다. 반옥선에 노는 앉아서 젖지 않습니다. 서서 온몸으로 젖습니다. 팔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로 버티고 허리로 밀고 온몸이 움직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말로 하는 것과 몸이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불안할 때 생각으로 불안을 잠재우려 합니다. 왜 불안한지 분석합니다. 이 불안이 맞는 것인지 따져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봅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습니다. 불안이 더 커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 몸을 움직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걷고 나면 생각이 조금 정리됩니다. 분석이 끝난 뒤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고 나면 분석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몸이 먼저입니다. 몸의 리듬이 마음을 끌고 갑니다.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같은 시간에 밥을 먹는 것, 매일 조금씩 걷는 것, 집 안을 한번 살피는 것, 이것들이 노를 젓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리듬이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리듬이 끊기면 배가 멈춥니다. 그때 불안이 올라옵니다. 리듬이 이어지면 배가 움직입니다. 그때 불안이 낮아집니다. 저는 전쟁 중에도 이것을 지키려 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도 끼니를 걸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곤해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쉬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몸의 리듬을 잃으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판단이 흔들리면 선체에 틈이 생깁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작은 루틴이 가장 크게 버텨줍니다. 아침 산책, 같은 시간 식사, 저녁에 짧은 정리,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고요한 시간. 이것들이 노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결심도 아닙니다. 몸이 매일 반복하는 리듬입니다. 불안은 생각으로 잠재우기 어렵습니다. 리듬으로 낮아집니다. 이것이 제가 오래 믿어온 것입니다. 오부 가까이 붙는 싸움, 마음의 경계를 지키는 배들 사이에서 가장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상대가 배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멀리서 오는 것은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있으면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움직일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바짝 붙어서 배 위로 올라타려 하면 달라집니다. 거리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 일처럼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의 책임을 나에게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괜찮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계를 알면서도 조금씩 더 넘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경계로 올라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 싸우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싸우면 상대가 이미 내 배 위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경계를 설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경계를 설계한다는 것은 미리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괜찮다. 이것부터는 아니다. 그 기준을 말로 해두는 것입니다. 미리 말해두면 나중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그때마다 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탁이 왔을 때 즉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경계입니다. 어떤 말이 불편할 때 바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말이 경계입니다. 누군가가 내 시간을 자꾸 가져갈 때 맞춰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간은 어렵고 이 시간은 괜찮습니다. 이 말이 경계입니다. 저는 이것을 거절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털개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에 경계를 두는 것은 상대를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배가 제대로 떠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떠 있어야 누군가를 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라앉으면 아무것도 실을 수 없습니다.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게 적어두는 것. 무엇이 불편했는지, 무엇이 반복되는지 기록해두면 내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보입니다. 기억만 하면 흐릿해집니다. 적으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내가 어디에서 자꾸 무너지는지 알게 됩니다. 그곳에 먼저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반옥선은 충돌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던체가 두껍기 때문입니다. 이음새가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선체가 단단하다고 해서 모든 충돌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부딪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경계는 그래서 있습니다. 충돌을 막기 위한 설계. 싸우지 않아도 되게 하는 준비. 그리고 포를 실을 수 있는 구조. 저는 이것을 늘 생각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쓸 것들을 평소에 실어두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위기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평소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두는 것. 어떻게 말할지, 어디에 기록해 둘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이것들을 미리 실어두는 것. 위기가 오면 꺼낼 수 있게. 미리 실어두지 않으면 위기 속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급할 때일수록 없는 것은 더 없습니다. 평소의 설계가 위기의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부 버틸 수 있는 상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영웅의 이야기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흔들렸습니다. 저도 이음새가 풀릴 뻔한 날이 있었습니다. 저도 높이를 잃고 수면 가까이 내려온 날이 있었습니다. 저도 리듬이 끊겨 배가 멈출 뻔한 날이 있었습니다. 저도 경계가 무너지고 누군가가 올라타는 것을 막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마다 다시 선체를 점검했습니다. 다시 높이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노를 잡았습니다. 다시 경계를 세웠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대단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잠을 자고, 다시 밥을 먹고, 다시 걷고, 다시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층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다시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버티는 것은 굳세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다시 리듬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웅이 아니어도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점검하면 됩니다. 무너지더라도 다시 이음새를 채우면 됩니다.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상태이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음새를 점검하는 것. 내 선체의 작은 틈을 찾아 메우는 것.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몸을 움직이고, 정리하는 것. 높이를 지키는 것. 한층 위에서 보는 것. 말이 오기 전에 숨을 고르는 것.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거리를 두는 것. 리듬을 유지하는 것.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하는 것. 몸이 먼저 움직이게 두는 것. 어제와 같은 아침을 오늘도 시작하는 것. 경계를 설계하는 것. 미리 기준을 두는 것. 필요할 때 말할 수 있는 문장을 준비해 두는 것. 평소에 대응을 실어두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속도보다 구조입니다. 빠름보다 버팀입니다. 의지보다 설계입니다. 마음은 의지만으로 붙잡히지 않습니다. 구조가 있어야 오래 버팁니다. 빠르게 달리다 무너지는 것보다 느리더라도 이음새가 단단한 것이 오래 갑니다. 반옥선이 그랬습니다. 속도를 포기하고 두께를 택했습니다. 기동성 대신 내구성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더 오래 바다에 떠 있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음새는 어떻습니까? 어딘가 조금 풀린 곳이 있지는 않습니까? 높이를 잃고 너무 가까이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까? 리듬이 끊긴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어딘가
경계가 흐릿해진 곳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바로 거창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 딱 하나만 점검해 보시겠습니까?